네, 10시 투자 전략실입니다. 시장 이슈와 종목 얘기로 이 시간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를 반영하는 이슈는 뭐가 있을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선별해 볼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분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 그리고 NH투자증권 글로벌 전략팀의 조현주 책임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네요, 연구원님은. 네. 네, 오늘 두 분과 그러면은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10시 투자 전략실 함께 얘기를 나눌 이슈는 무엇인지 저희가 체크를 하고 또 자세한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엔터주 지금 살까 기다릴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JYP 엔터테인먼트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각각 주신 의견도 확인을 해볼게요. 네, 먼저 송동현 대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엔터주 보복 소비에 플러스를 더하다라고 이슈를 풀어주셨고요. 다음 조현주 책임연구원의 의견입니다. 네, 한한령 해제 우리가 한두 번 속은 건 아니죠. 아직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게임이나 영화에 이어서 엔터 쪽까지 한한령이 곧 해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는 형성이 되고는 있습니다. 송동현 대표, 코로나 시대에 억눌렸었던 엔터라든지 미디어, 컨텐츠 업종이 다시 또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하던데요. 네,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말머리를 풀 때 네. 소비에다가 이제 플러스를 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다시피 앵커님께서 말한 부분과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시대를 넘어서 약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 컨택트 중에서는 이제 소비주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죠. 예를 들면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 여의도에 더 현대가 이제 개장을 하면서 강력한 지금 소비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그리고 이제 미디어 쪽도 K 콘텐츠의 인기와 함께 더불어서 현재 계속적인 순항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쇼박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하게 현재가 되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움직일 부분들이 또 뭐가 있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엔터주가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한다면은 컨택트, 즉 이제는 약간 콘서트라든지 이런 아티스트의 공연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관심도가 높아질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부분까지 맞추어서 이렇게 말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네. 그에 따라서 지금 미리 조금씩은 이제 종목마다 차별적인 움직임은 있지만은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YG 엔터라든지 JYP, 빅히트, SM 이런 4사 엔터사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빅히트가 제일 먼저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이버랑 네, 그렇죠. 모멘텀도 있었고. 약간 네. 빅히트는 이제 IT 기업으로서의 인정을 조금씩 받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 순수 엔터사라 볼 수 있는 이제 3사 엔터사가 있는데 그 엔터사들의 흐름들도 지금 조금씩 지켜보면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 들은 좀 남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한한령 해제 움직임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지만 게임이라든지 콘텐츠 쪽에 조금씩 남아 있지만은 아직까지 확실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있지만은, 중요한 부분들은 어쨌든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하반기부터 오프라인 콘서트를 준비를 한다든지,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공연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나와주고 있고, 또 빅히트의 위버스 글로벌 최대 팬클럽 플랫폼이죠. 여기에 다양한 우리나라 국내 회사뿐만이 아니고 해외 아티스트, IP까지 굉장히 풍부한 현재 모멘텀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수익성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들이 오프라인 공연을 못 한다고 해서 수익이 제로인 상태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지금 변화 시도와 함께 플랫폼도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수익도 현재 잘 나고 있고, 거기고 앨범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한한령 해제만 나와주면은 확실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건 맞지만은 어쨌든 조금씩 백신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맞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아직은 조금 멀었지만 그래도 주식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쪽에 좀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엔터주들에게도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기대감을 가지고 선침해하는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조금 이제 약간은 중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제 분할 매수 관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구간이기는 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조현주 연구원은 오늘 한 줄 의견으로 한한령 해제 지켜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장 안에서 우리가 돌고 있는 뭐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과 뭐 한한령 해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한령 해제 완벽하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JYP 엔터가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 IT 기업과 음원 독점 계약을 체결한 게 우리가 어떤 의미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한알령이라는 것이 해제된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이고 네. 이 한알령이 조금 해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JYP의 그런 중국 기업과의 체결도 있고 또 게임 같은 경우에도 컴투스 서머너즈 판호를 이제 발급했다라고 공지를 했죠. 중국 기업과. 그래서 이런 개별 기업들의 이슈를 보면 어느 정도 중국 내에서도 조금씩 한국 기업에 대한 해제를 좀 풀어주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바로 뭐 한알령이 해제됐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여의도나 뭐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 포트폴리오의 움직임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금리 상승기에 저희가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백신 장세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니저들이나 뭐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성장주에서 경기 민감 가치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산업들이 이제 조금 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신 장세에서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뭐 포트폴리오 자산을 본다면 컨택트 소비주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저희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이 매수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이런 엔터나 K 콘텐츠 관련주들이 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OTT 시장이 굉장히 크게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1년의 핵심은 시장의 확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OTT 기업들이 한번 구독을 하게 되면은 사실 개인 소비자들은 다시 그 구독을 취소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구독 경제들이 그 구독 경제 관련 기업들이 계속해서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OTT 산업에서 사실 K 콘텐츠는 굉장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K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경쟁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컨대 디즈니나 뭐 넷플릭스는 잘 아시다시피 워낙에 서브스크라이버들이 많은데 그 외에 이제 애플 TV라든가 아니면 중국 아이키라든가 이런 OTT 산업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보다 돈을 더 많이 내서 K 드라마나 K 콘텐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K 콘텐츠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2020년의 가격을 보시면 K 콘텐츠들의 가격을 한 100% 정도 올라왔습니다. YOY로. 그래서 2021년에도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OTT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쪽으로도 관심 가지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고 K 컨텐츠의 수요 증가가 결국에는 중국 시장에서 열려야 될 텐데 그러면 한한령 해제에 따른 최대 수혜 업종을 우리가 엔터나 미디어라고 인식은 해도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엔터주뿐만 아니라 미디어 컨텐츠 쪽으로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관련된 종목은 잠시 후에 또 들어볼 거고 송동현 팀장께서는 엔터주 일단은 지금 충분히 분할 매수할 만한 구간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종목은 또 어떤 종목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 팁을 주시죠. 네. 종목도 네. 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에서 좀 나왔는데 지난주에도 한번 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메타버스와 또 연결돼 있는 하필 또 이제 시점이 그런데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수익성과 성장성이 좀 확실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럼 오늘의 공략주 뭘까요? 빅히트입니다. 네. 네, 빅히트를 좀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빅히트 같은 경우가 현재 정리를 좀 해보면 네.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들은 바로 이 위버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로서 이 위버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글로벌 팬 커머스 앱이라 볼 수가 있고요. 현재 거의 세계 최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제 위버스 가입 시 팬들 간의 소통이 가능한 피드라든지 그다음에 아티스트가 남기는 콘텐츠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티스트의 콘텐츠를 한 번에 다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미디어 기능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지난달에는 2,500만 건을 현재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버스를 통해서 아티스트별로 멤버십 구독을 할 수 있고 각종 MD나 콘텐츠 판매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혹시 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 보시진 않았을까요, 대표님? 예, 아직 저는 그렇게 관심 많이 아, 없어서.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 국내 아티스트뿐만이 아니고요, 해외 아티스트까지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레이스 에이브럼스라고 하는 이제 해외 아티스트를 포함한 16팀이 현재 위버스 입점을 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의 가수들도 그리고 3사 엔터사와 협업을 하고 있죠. JYP를 빼고는 아직은 이제 가장 먼저 그 YG 엔터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제 블랙핑크도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이제 글로벌 팬덤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인 협업과 그리고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양한 어떤 팬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플랫폼을 좀 제공할 수 있고, 아직도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곳에 이제 접속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람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그 생각보다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포트나이트 있잖아요. 이 포트나이트에서 이제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하기도 하고, 또 제페토가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런 플랫폼인데, 여기서 이제 의상 아이템을 판매하는 등 이런 다양한 어떤 협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빅히트라는 기업이 글로벌 최고의 아이돌 방탄소년단을 확실한 무기로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IT 플랫폼으로서 회사로서의 도약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가 좀 아직까지는 비교하긴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떤 PR 관점이라든지 피어 그룹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번 본다면 밸류에이션적인 측면들이 아직도는 성장성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빅히트가 지금 21만 원 초반대 가격인데 30만 원 이상까지는 일단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증권사 리포트는 20만 원 후반대도 있고 많던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30만 원 정도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런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권 목표 주가를 좀 자세하게 잡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매수가를 잡아보면 네. 현재 이제 21만 1,000원이거든요. 네. 빅히트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목표가를 이제 34만 원 정도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은 이 61선이 깨지면 지금 뭐 매물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18만 원 정도 잡고 손절가를 19만 원 정도 잡고 손절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빅히트 공략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20만 8천 원, 오늘 지금 21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살짝 조금 더 눌렸을 때 매수 기회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4만 원, 손절 가격 19만 원입니다. 뭐 증권사 리포트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메타버스로 향하는 위버스라는 제목으로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가 27만 원으로 제시가 되기도 했네요. 네, 송동현 대표의 빅히트 들어봤는데 엔터준에서 빅히트를 보는 조현주 연구원님의 관점도 좀 궁금한데 어떨까요? 빅히트 네. 저희 하우스에서도 네. 엔터주 내에서는 탑픽으로 제시를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빅히트도 엔터준에서는 좀 탑픽으로 볼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조현주 연구원은 오늘 미디어랑 콘텐츠 쪽으로 많이 풀어주셔가지고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공략주 뭐라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엔터주는 최근에 좀 많이 오른 부분들도 있고 네. 일단은 뭐 백신 장세에 진입을 했지만 좀 확실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산업은 조금 더 미디어 쪽이다라고 저희는 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CJ ENM을 저희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CJ ENM 같은 경우는 뭐 연초에 그 티빙이라는 회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JTBC랑 협력을 통해서 좀 수익률을 창출하려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외에도 뭐 미디어 커머스 부분에 뭐 다다M, NC라든가 아니면 뭐 플랫폼 같은 경우는 유니버스를 통해서 지금 3가지 부문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더 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에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콘텐츠 부분
부분 그리고 미디어 커머스 광고 부분 모두 다 세 가지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좀 안정적인 기업으로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J ENM의 목표 주가는 좀 얼마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원래는 네. 16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드렸었는데 20만 원으로 좀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 배경에는 뭐 앞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것은 JTBC 스튜디오와 협력을 한 그 티빙 이 부분이 이제 2023년까지 500만 서브스크라이브를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마케팅 효과가 올해부터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 주가를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네. 목표 주가 20만 원 제시를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12만 원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에서 CJ ENM을 먼저 꼽아주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송동현 대표는 엔터주 그리고 여기는 미디어 콘텐츠를 꼽아주셨는데 CJ ENM은 어때요, 관점이? 송동현 대표. CJ ENM 제가 방금 주가를 보니까 네. 일단 많이는 안 올랐네요. 네. 그리고 이제 콘텐츠 업종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더 좋게 봅니다. 저도 일단 불확실성 제거 면에서는 콘텐츠가 좀 더 낫다라고 일단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제 K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자유롭고 네. 그리고 뭐 국내외 뭐 일단 중국 시장이 열리면 가장 좋겠지만은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최근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뭐 유럽 이런 다양한 해외 지역에서도 언제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스토리 플랫폼을 통해서 그 관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또 디즈니도 이제 한국에 진출해서 이제 OTT 시장에서 활발한 역할을 하게 될 건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이거 콘텐츠 같은 경우는 한번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은 사실 코로나 등 뭐 포스트 코로나 등 관계없이 저는 지속적으로 인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무관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산업이 한국에서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은 경쟁력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는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보겠고 네. CJ ENM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오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종목 같다라고 의견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ENM 연초에 주가 흐름이 또 상당히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상승폭을 좀 고스란히 반납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조현주 연구원은 20만 원으로 목표 주가 제시를 해주셨고요. 한 종목 더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공략주가. 네, 저희 스튜디오 드래곤을 이제 산업내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OTT향 판매가 좀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만약에 한알령이 해지가 돼서 중국향 매출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3분기랑 4분기 실적을 보시면 그 전에 구 작품에 대한 매출이 조금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견조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전반적으로 디즈니라든가 중국 쪽 OTT 그리고 국내 OTT 시장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중국 쪽 매출 증가 그리고 OTT 시장의 경쟁력 강화로 인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산업내 탑픽으로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의 목표 주가가 얼마 정도 될까요? 네, 저희 목표 주가 11만 원 제시를 했었는데요. 또 상향 조정을 해서 네. 12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가장 큰 배경은 글로벌 OTT 산업 중에서 애플 TV 쪽이 저희는 서구권 쪽의 그런 매출이 좀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킹덤이나 뭐 사랑의 불식착 굉장히 긍정적으로 서구권에서 인기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 뭐 지리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콘텐츠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증권가를 중심으로 미디어 컨텐츠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는 또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스튜디오 드래곤이고요. 목표 주가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이 수준의 주가까지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개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투자 매력도가 조금 더 큰 종목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CJ ENM인 것 같고요. 당장의 수익성을 빨리 볼 수 있는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투자자분들이 어디에 기준을 주는지에 따라서 미디어 콘텐츠 안에서 한 종목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송동현 대표 그리고 조현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